네, 안녕하십니까. 8.15 가족 여러분. 일요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좋았고 또 뭐 크게 시장이 뭐 요동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 하루 정도? 지난주도 월요일 날이 조금 안 좋았었죠. 금요일 날 이제 미증시가 이제 안 좋았던 영향을 월요일 날 좀 개파락으로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왔었는데, 일단 뭐 기술적인 흐름들 차트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코스피 지수는 뭐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빠졌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요 지금 N자 상승의 흐름을 그대로 이렇게 잘 타고 이렇게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약 8개월 만에 121선 이 블랙 먼데이 우리 겪었던 거 요거를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121선인데 그래서 요 위에서 이제 증시가 이렇게 올라서 놀아주게 되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서서히 만들어질 거예요. 요때 2023년도 말과 2024년도 초에 만들어졌던 이런 흐름들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초에 뭐 제가 작년 말부터 이야기를 드렸지만 2024년도는 증시가 강하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 12월 달까지는 좀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월 달까지도 증시가 계속해서 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뭐 우리 PBR 밴드 때라든지 항상 그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서의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증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도 간밤에 나쁘지 않았죠.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이게 위로 방향을 잡는 모습인데 하루 정도는 또 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5일선을 돌파한 모습, 전고점 저항자리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저항자리, 전고점 저항자리 다우지수거든요. 다우지수의 전고점 저항자리를 아직은 돌파를 못한 그런 모습이고, 다만 나스닥이라든지 지금 S&P 500이라든지 S&P 500은 이 추세 저항을 갖다가 돌파를 했죠. 하고 지금 뭐 도지로 살짝 눌려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전고 돌파하러 가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이제 신고가, 최고가를 갔던 그 구간과 그 저항 자리를 아직 나스닥은 돌파는 못했습니다만 요렇게 이제 상승의 전고점 저항 자리라든지 아니면 요 핑크색 라인에 그 추세 저항 자리, 단기 추세 저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 수렴 과정을 이제 거치고 요거를 이제 위로 잡아놨기 때문에 요 저항대를 이제 돌파하고 상방으로 열리는가 요걸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시 흐름은 뭐 미증시는 좀 박스권 흐름으로 계속 이어간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장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좀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현금 비중을 너무 낮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 항상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은 보유를 하고 보자라고 증시를 일단 이 정도로 이야기를 일단 차트 드리고, 자 이제 정리해온 거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려보면 미증시 박스권 횡보해서 상승으로의 방향 전환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뭐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보이는 대로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현재 매크로적인 지표에서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급락을 할 만한 요인들은 없어요. 아직은 뭐 없습니다. 블랙스완이라고 해서 진짜 뭐 예상치 못했던 뭔가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다라면 무난한 시장이 될 거다. 미증시는 뭐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완만하게 해간다든지 조정을 받더라도 뭐 급격한 조정보다는 뭐 완만한 조정 정도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조금
고민해 볼 거는 이제 빅테크의 비중이 한 33% 정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S&P 500에서.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실적적인 부분에 부합을 못 한다든지 뭐 가이던스가 이제 낮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1분기 실적 때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출렁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빠지면 시장이 조정받듯이 그런 형태로 지금 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수급 분산은 미국에서도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빅테크들은 조금 쉬어가고 뭐 팔란티어 같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빅테크 내에서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이죠. 테크 기업들 내에서 미래 성장 가치라든지 밸류 적인 부분들이 뭐 이제 가이던스로 인해서 합리적인 그런 선에서의 밸류를 줄 수 있는 것들, 성장주 단에서의 강한 상승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종목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빅테크 내에서도 우상향하는 흐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오르지 못했던 어떤 그 S&P 500의 기업들의 상승 흐름들도 어느 정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난주 찐시황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실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수익률이, 순이익이 뭐 30% 찍히는 거랑 4%, 5% 찍히는 거랑은 당연히 주가 상승의 차이가 있겠죠. 이게 성장이 이만큼 될 거야라는 기대감을 계속 안고 가는 거니까 그러한 기대감에 증시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대감이 꺼지지 않는다라면 딱히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121선, 뭐 6개월 만에 121선 상현 돌파, 거래 대금이 지금 일주일간 제가 아침마다 아침 방송에서 계속 국장 거래 대금을 올려드리고 있죠. 12월 말 1월 초만 하더라도 13조, 15조 대였습니다. 요게 지금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서 20조 원이 넘어섰고요. 지난주 목요일은 25조, 어제가 아마 23조였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20조 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팬데믹 이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갖고 막 진짜 10조 뭐 그보다 더 낮았던 예전으로 돌아가면 뭐 더 낮았던 시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좀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점들이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좋아진 거긴 하지만 우리가 또 팬데믹 시절에 20조부터 뭐 30조 사이에 이런 거래 대금을 갖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지금 많이 좋지 않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한 2, 3년 동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요거는 이제 그 미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국장에도 일부 또 다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코인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12월 달까지는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었거든요. 거의 뭐 6조에서 한 8조 정도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국내 이제 업비트라든지 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그랬는데 이게 지금 2.5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말라 있고 코인이 어떤 횡보 장세, 박스권의 흐름을 비트코인이 보이다 보니까 물론 뭐 어떤 알트코인에서의 뭐 시세는 흐름들은 좀 나오긴 하지만 처음에 막 그 밑에서 막 출발할 때 그 뜨거운 그 현상은 좀 사그라들었다 그죠?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밑에서 돌리기 시작하니까 이 빠꾸미들은 다들 코스피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이제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작년 뭐 11월, 12월 해서 보면 이제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 여기서 좀 굵직한 종목들 몇 개 빼고는 시장이 썩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소형 종목들 뭐 이런 것들 장세다, 뭐 이런 얘기, 개별주 장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흐름에 약간의 변화가 좀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단기적인 하나의 트렌드로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대형주들,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들에서의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보여져요. 물론 뭐 시장에서 이 대형주들이 다 같이 막 확 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종목의 강세 쏠림, 시세 쏠림 뭐 이런 것들이 붙어서 움직이는 것기도 하지만 뭐 목요일날 보면 우리 뭐 하나 뭐였죠? 하나 시스템 이런 게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고 금요일날은 뭐 하나비전
금요일이 아니죠. 수요일 날에 하나 시스템, 목요일 날에 하나 비전,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조금 쉬어가면서 뭐였습니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빠졌냐면 그런 것들이 또 빠지지도 않았어요. 완만하게 또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현대차, 기아 자동차도 쌍바닥 자리에서의 반등 흐름이 뭐 2%, 3%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보면 2차 전지 굵직한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의 반등도 나와주고 있고 헬스케어 쪽 잘 가던 것들이 그러면 크게 무너졌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골고루 분산되면서 양호한 흐름 속에 대형주 단에 좋은 흐름이 보여준다. 이게 이제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올해 좋은 흐름을 보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수하면 레버리지 뭐 이런 거를 투자를 하시잖아요. 제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고버스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고버스는 작년부터 뭐 물론 작년 하반기 뭐 한 7월쯤 투자를 했다라면 수익을 좀 크게 내셨겠지만 고버스는 금리 인하 시기에는 하면 안 된다.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는 고버스 투자를 큰 사이클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 시점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 기다렸다가 상방으로 베팅하든지 조정 시마다 레버리지를 모아가는 전략, 그게 유효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이제 방향이 확실하게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지금 지수가 어떤 저항단을 이제 돌파를 해놨습니다. 장기 이평선도 돌파를 해놨고 이런 구간에서 만약 조정이 나오는 거는요. 상방을 보고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저는 ETF로 지수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드디어 한국 증시도 ETF 투자하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3년도 말에 제가 오프라인 뭐 하나증권 강연회 할 때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 ETF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인도 ETF는 뭐 완전히 날라갔고 제가 이제 비중을 조금 더 베트남 쪽에 뭐 중국 제조 공장에서 이제 베트남 쪽으로 옮겨가지 않겠냐 했는데 일로 가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트남은 공산국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인구가 많은 인도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베트남 ETF도 사실 지수 단으로 보면 한국 증시보다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분산을 했던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 아마 성적이 나쁘지 않으셨을 거고 여기에 더해서 뭐 코스피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 만약에 두 개를 아직 들고 계시다면 뭐 절반이나 3분의 1쯤 비중을 덜어내셔서 그것들을 코스피 ETF 쪽으로 이렇게 넣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비중을 이제 ETF로 지수 ETF를 이렇게 균등하게 이머징 마켓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미국 ETF 뭐 QQQ를 갖다가 너무 좀 빨리 정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지수단의 베팅을 또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니까 조정 나올 시 분할 매수로 이렇게 적립식으로 해가는 거 참고하셔서 한국 증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요 다음 장에 설명을 또 드리기로 하고요. 주요국 주요 일정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일정인데 뭐 2024년도 4분기 GDP 일본 발표가 있을 거고요. 성장률 뭐 약 0.6% 정도 예상. 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금리를 이제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조금 생기는 거죠. 여기 이제 물가가 좀 가파르게 움직인다라면 경기 좋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금리를 좀 인상을 해도 괜찮겠다. 경기가 안 좋은데 인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은 좀 더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프레지던트 데이 월요일 날 휴장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미국 2월 뉴욕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는데 제조업 지수가 이제 계속 안 좋았다가 지난달에 조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뀔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가 관련해서 그 임대료 상승 부분이 조금 큰 폭을 차지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주택시장 지수 요게 이제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거든요. 뭐 요번에도 나쁘지 않게 나올지 한번 보기로 하고,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뭐 크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과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물가, 이제 미국 정책 때문에 물가가 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신중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범위에서 이제 물가 인사, 이제 뭐 금리 인하를 갖다가 올해 뭐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거의 컨센서스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런데 미 증시가 박스권의 상단에 놓여 있으면 이런 얘기들 나오면 돌파하고 가기보다는 뭐 살짝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간다라면 더 좋은 거고, 뭐 중국 2월 뭐 대출 우대금리 발표한다는데, 글쎄요, 뭐 요거는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 생각을 해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역대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상승이었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아 있는 상황이면 썩 좋지는 뭐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이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2%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또 쉽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너무 높게 계속해서 잡히는 부분들은 또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을 줄 수도 있다 정도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을 분석해 보면 코스피가 정말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주간 상승률이거든요. 이게 종가 기준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그다음에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로 했을 때 코스피가 2.7%, 나스닥이 2.5%, 58%입니다. 다우는 나스닥보다 낮고 S&P 500도 나스닥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미국 시장 3대 지수 중에 높은 건데 코스피가 이겼다. 자, 한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도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2024년을 찍어 눌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찍어 눌렀다라기보다는 올라갈 때 더 못 올라가게 했던 요인들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단 없어졌으니까 뭐 금투세라든지 이제 상법 개정 뭐 이런 것까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또 더 잘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GPT한테 얘기해서 표로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좀 더 이쁘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뭐 요런 그래프를 생각했는데 2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짝대기 2개 꺼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 확 안 띄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연간 상승률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연간 2024년도 마지막 날 종가 기준으로 6.11% 금요일 날 종가 기준입니다. 고점 아니고요. 6.11% 상승이고 나스닥이 3.7% 상승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배가 상승이 나왔죠. 2배가. 지금 지수 베팅을 할 만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 하반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점단 조정 나올 때 베팅을 해가는 거. 그러니까 베팅이라기보다는 적립식으로 계속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쭉 해두시는 거. 전체 포트폴리오에 뭐 한 20% 뭐 그렇게 하는 거라면 제가 생각할 땐 나쁘지 않을 겁니다. 뭐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뭐 고버스라든지 이런 2배짜리 말고 그냥 지수 추정하는 거, 그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시장이 10% 올랐다 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을 담보로 해서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해간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투자 전략이니까, 이게 당장은 뭐 큰 수익이 아니라 생각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보시면 지수를 이기는 종목들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수익 낼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몰빵해서 뭐 수익이 터지면 대박이 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수단의 일부, 그 다음에 뭐 그런 개별 종목들 일부, 섹터 뭐 주도 섹터 뭐 일부, 뭐 단기 매매 일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놓으면 망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고 안정적으로 우리 자산을 지키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금까지는 연간 실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올해부터는 확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지난주 강세 종목들 섹터를 한번 보면
조선 좋았고요. 조선 미쳤죠, 퍼포먼스. 자, 주도 섹터는 조선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게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도 조선 기자재들 보자 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게 지금 한 달, 뭐 거의 2달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도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고, 원전, 뭐 두산에너빌리티 봤죠, 여러분. 방산, 현대로템이나 지금 LIG 넥슨은 신고가입니다. 반도체 바닥에서 지금 바닥 잡고 돌리는 흐름, 낙폭 과대에 따른 이것도 우리 보자고 했습니다. 시장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언제부터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금 한 4주째 써먹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좋아졌습니다. 그죠? 했지 그랬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중에서 로봇 양자도 요 밑에다가 따로 넣어가지고 뭐 재건이라든지 약간 테마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지난주 강세를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로봇도 좋았죠. 지금 재건도 좋았죠. 양자도 좋았죠. 여기 이제 뭐 하나 빼먹었네. 유리기판. 유리기판 뭐 말해 뭐합니까? 그죠? 계속해서 지금 상세 신고가 흐름 후발주들까지 테마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는 그러면 지금 신규로 들어가서 그냥 쭉 먹는 게 가능하냐? 리스크 관리 한다는 측면에서 뭐 그걸 뭐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올라 있다라는 건 팩트니까 리스크 관리를 항상 잘 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태에서 공략을 하든지 매수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 아이디어가 뭐 자기가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손익비 관점에서 괜찮은지 첫 번째 그 손익비 관점을 생각하는 건 뭐예요? 손절이라는 거를 염두를 두는 겁니다. 그 손절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뭐 밑에 있으면 안전하고 위에 있으면 뭐 불안하고 그거 그냥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런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뭐 신고가 갈 때 대장주인 하나오션 같은 거 투자하신 분들 몇 % 수익입니까? 제가 제 개인 방송을 할 때는 팩트 체크를 여러분들께 한번 해드렸는데 하나오션 같은 거 지금 신고가 갔던 구간이 어디냐면 자,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니죠. 자, 이렇게 놓고 봅시다. 44,000원짜리를 돌파했던 시점.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가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을 보면 이거 많이 올랐는데 여기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 거의 한 뭐 70% 80% 정도 올라가거나 100% 올라간 종목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가 70% 넘게 올랐어요. 물론 뭐 이 정도까지 저는 수익을 못 냈지만 어찌됐든 간에 추세가 상승인 것들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거는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면요. 밑에서 종목이 돌리기 시작하면요. 역배열에 들어가 있는 장기 이평선 다 돌파해주고 정배열 만들어줘야 되고요. 정배열로 만들어진 구간에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 신고가 돌파해야 되고요. 신고가 돌파하고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닥에서 올라갈 때 상승하는 그 흐름 상황에서 내가 어떤 구간을 공략할 거야 라는 포인트인데 바닥에서 공략하면 안전하고 위에서 공략하면 불안하고 그거 그냥 객관적인 지표나 어떤 기법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다만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 다음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다. 주식을 여러분들이 뭐 감정으로 투자를 합니까? 주가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섭든가 말던가,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던가 말던가, 지 갈 길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만 명확하게 해서 사야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어디가 될까라는 거를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살 것이며 내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얘기를 항상 드려왔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상향하고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들 못 살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신고가가 잘 간다? 팩트 체크를 여러분들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장이 안 좋을 때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가요. 작년에 6개월간 하락기였습니다. 알테오전 어떻게 됐죠? 그런 거 한번 헬스케어들 어떻게 됐는가 한번 잘 봐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뭐 이런 소리를 하냐 할 수 있는데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을 깨부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다만 리스크 관리라는 게 중요하다. 이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주가가 바닥인 것 같다. 이거는 같다는 네 생각, 내 생각, 우리들의 생각인 거고 그게 또 땅굴을 파고 내려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잘 기억해 두시고 어떤 고정관념, 원효대사, 해골물 이야기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세울 수 있고 어떤 감정적인 포인트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시장은 거래 대금 증가로 인해서 대형주의 초강세 신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장이 좋아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주에는 제가 순환 매장이 막 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이 좋아지는 거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우리 요번에 한화그룹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데 거래대금 상위를 꾸준히 이제 추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상위에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보면 신고가 흐름에서 움직이는 것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20%, 이게 시가총액이 24주짜리입니다. 이런 게 20%가 움직이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1조 넘게 터지면서 분봉을 보게 되면 저렇게 상승하는 시점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이느냐? 1분간의 거래 대금이 보통 조금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서 한 20조 정도, 주도 종목들이 보통 한 25억 정도 1분 봉단, 그리고 그 정도 터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좀 중소형 단에 약하지만 상승이 좀 그래도 바닥바닥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한 10억, 20억 요 사이 움직여요. 그런데 50억 이상, 100억 이상 이렇게 터지는 것들은 보면 시장에서 엄청난 수급을 끌고 가는 그런 종목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날 주도주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그날의 주도주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시스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 가면서 거래대금이 막 1주씩 터지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좋은 흐름들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보면 또 신고가 전고점 돌파 위치에 놓여 있었는데 이렇게 길게 보면 앞에 이제 저항 자리가 7월에 또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1조 5천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주 단에서의 저항 돌파나 신고가 가는 흐름에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시세가 다 터졌잖아요. 한화비전도 한번 볼까요? 하나비전도 이런 어떤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위치에서 시세가 강하게 터졌습니다. 얼마가 터졌냐? 거의 뭐 7천억 가까이 터졌어요. 신고가 가는 그림이었죠. 그러면 저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잘 봐두고 어떤 모멘텀이 잘 잡혀 있는 거, 수급적인 부분이 괜찮은 것들, 그런데 우상향 하면서 신고가 가는 그림에 있는데 아침부터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하면 이게 오늘의 대형주 중에 주도주가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단기 매매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대형주 단에서요 그냥 신고가 가는 종목들의 이런 거래대금이 빵 터지면서 시세가 나니까 조정 받다가 이렇게 돌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또 공략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면 뭐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 같이 이렇게 이제 또 방향을 돌리고 있고, 여기 뚫어내면 신고가 갑니다. 그죠?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은 분명 팩트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비중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적게 들어간다 평소보다, 대신에 수익률은 크게 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잘 지켜보다가 뭐 단기 트레이딩에 활용을 하셔도 좋고, 뭐 일단 방향은 이렇게 좀 잡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하나의 포인트로 이번 주말에 또 공부하는 좋은 뭐 근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작년 실적이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가고 있고, 지금 뭐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좋게 나온 것들이 보통 세론으로 많이 빠졌었는데 증시가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시세를 발표하고 나서 올라갑니다. 세론을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도 지금 가는 모습들도 보여줬었고, 가이던스가 일단 좋게 나오는 것들, 뭐 하나 엔진도 뭐 신고가 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주가가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좀 많이 올라 있으면 단기적으로 또 세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두시고, 발표 전에 올라가는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정리하는 관점, 그런 생각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는 조선, 원전, 방산입니다. 뭐 이거 거꾸로 하면 조방원,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내 증시 대한민국이 지금 잘할 수 있는 거, 대한민국의 강점을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반도체는 사실 뭐 TSMC 대만도 있고, 뭐 미국에서 뭐 하고도 있고, 중국에서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헬스케어 우리나라도 잘 하지만 미국이 더 잘합니다, 그죠? 전력 설비 이건 전 세계 뭐 여기저기서 납품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마켓시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수혜를 보는 쪽이 요 세 군데고, 일단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거, 이거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동안 조선 원전 방산. 조선은 미해고 요번에 이슈가 또 터지면서 이제 신고가 왔습니다. 국회죠. 미국 국회에서 이제 동맹국들도 건조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이제 개정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뭐 LNG라든지 슈퍼사이클 뭐 이런 이야기들 더해졌다 보면 되고, 원전은 우리나라가 호로록 짭짭한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경쟁이 프랑스밖에 없어요. 서구권에서. 그랬는데 탈원전했던 전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탈원전 포기하고 있죠. 원전 다시 도입을 하고 있다. 이 얘기도 드렸고요. 미국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했고,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을 할 건데, 현대건설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거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 방산, 트럼프 유럽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무기를 많이 사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납품 기일이라든지 가성비 높은 한국 무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LIG 넥스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비궁 수출도 지금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멘텀이 하나 있다.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 사실 세론이 될 가능성은 높은데, 일단 신고가, 현대로템도 지금 신고가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대금 위에서 많이 터졌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자리에서 공략했다가 반등 나올 때 팔아먹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요거는 어떤 지금 구간에는 들어가서 쭉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대신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이평선 지지받는 구간이라든지 방향을 돌리는 그런 단기적인 흐름이 보일 때는 공략해서 또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거고, 뭐 반도체는 이제 바닥권에서 좀 돌리고 있는 거죠. 여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긴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판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안 좋았는데 금요일 날 좋은 흐름들도 나왔고요. PCB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것들 뭐 조정 나올 때 한번 어제 강하게 또 양봉 나왔으니까 눌림 나올 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온디바이스 AI 쪽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MSC 월드 콩그레스, 그거 맞나요? 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 아마 기대감에 좀 상승이 나오는 거 아닐까? 플러스 지금 오픈 AI에서 그 반도체를 갖다가 우리 자체 제작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헬스케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신고가죠. 셀트리온도 호재가 떴습니다. 요거 이제 유럽에다가 바이오시밀러 요번에 승인 받아서 이제 판매가 시작돼요. 그러면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금요일날 시간 거의 장 끝날 때쯤 나와가지고 크게 시세는 안 나왔는데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알테오젠은 좀 전에 차트 보여드렸고요. 조금 고민인 게 전력 설비입니다. 이거는 뭐 워낙 선반영도 많이 되어 있고 좀 박스권의 조정을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긴 한데, 가이던스 2026년이라든지 7년을 생각하면 여전히 올라갈 폭이 있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다만 수급이 너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그렇게 시장에 눈에 띄게끔 상승이 강한 모습은 안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또 순환 돌 때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같아 전력 설비도 약간 수출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호 관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해 놓으시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정은 이겁니다. 바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월 3일부터 3월 6일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요 어떤 주제 자체는 요렇게 잡혀 있거든요. 뭐 컨버지, 그다음에 커넥트, 크레이트 이렇게 잡혀 있는데 뭐 내용은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뭐 대충 그냥 키워드만 보면 그래 뭐 융합, 연결, 뭐 창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실질적으로 내용들은 이렇게 잡혀 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면 괜찮을 것 같고,
통신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일정으로 좀 잡혀 있는 게 날짜는 정확하게 안 잡혀 있지만 뭐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푸틴과의 이야기 요거 얘기 나오고 있고 이미 주가에는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HD 현대일렉이라든지 인프라코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수혜될 수 있고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삼성물산 같은 것들이 건설 잘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지금 대형주장세로 가니까 좀 매기가 쏠림이 만들어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눌릴 때 방향 돌릴 때 또 잘 공략해 보시고 요거 이제 관심 종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리드하고 HFR, RFHIC 지금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서 어떤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 실적 추정치라든지를 생각해서 공략하기에 가장 괜찮다 생각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솔리드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나 주가 상승 측면에서는 지금 HFR이 제일 강한 그런 모습이긴 해요. 이제 요게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이거 네이버 증권 들어가서 리포트 보면 거기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장기 상승 사이클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1월 24일 날 아마 그 전에 리포트에서도 업황 이 산업을 갖다가 하시는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 굉장히 잘 작성을 하셔가지고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지금 상승이 예상이 된다 하는데 뭐 이제 장기적인 상승이라고 하면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 일정 잡혀 있는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5G 하고 이제 뭐 연결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통신에 관련된 부분들 함께 좀 엮여서 모멘텀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중국과 미국 간에 뭐 중국 장비를 미국에서 안 쓴다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바이든이 하던 정책들 다 삭감을 했는데 통신 쪽에서는 삭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5G 투자 그 동안에 계속 요거는 뭐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기도 한데 요거 다시 진행할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 근데 스타링크를 쓰면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주가는 우상향 흐름의 수급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을 구간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뭐 이달 말 아니면 3월에 있는 그 MWC까지는 통신주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재건 테마들 다음 주에 움직임들 나오는지,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 돈 빠지지 않은 그런 것들,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계속해서 움직임 좋으니까 그런 거에 주목을 해서 마지막 주도 여러분들 손실 적게 보시고 수익은 많이 나시고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